그러면 자, 요거 있어요. 요거 이제 요거 들어갈 겁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요거 자, 의미가 있는 114쪽에 114쪽에 3번 보세요. 3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입니다. 양가로 1번을 주로 할 겁니다. 양가로 1번을. 하여튼 요건 국민에 대한 권익 침해이기 때문에 허가 제한 사유 5가지 사유와 제한 기간을 엄격하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이 제한 사유와 제한 기간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 국장시도지사 시장으로는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박스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관리 개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내에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한 차례 3년 내에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단 3호부터 5호까지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만 2년 내의 기간 동안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요거를 그 아래 사유에 5가지 사유에 표시해 놓은 게 그 옆에 있는 겁니다. 박스에. 그러니까 1, 2번 사유 이 2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연장이 안 돼요. 한 차례 걸쳐서 3년 내에서만 제한할 수 있는데 3, 4, 5번과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 3, 4, 5번이라면 한 차례 3년에서 제한해야 돼. 한 차례 2년 연장까지 해서 최대 5년까지 가능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 3, 4, 5번은 최대 5년까지 허가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3, 4, 5번이에요. 구별해서 보시되 정확하게 기간을 보셔야 되거든요. 사유도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1번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자, 요거 체크하시고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 그거 체크하세요. 녹지의 녹, 계획관리지역의 계. 왜냐하면 지금 이 1번 사유는 녹지랑 계획관리지역에서만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지 2, 3, 4, 5에서는 그런 얘기 없어요. 2, 3, 4, 5에서는 어느 지역이든 불문하고 허가를 제한할 수 있거든요. 1번에만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는 거라고. 어쩔 수 없이. 자, 이런 곳으로서 어떤 곳이냐.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결국 지금 수목이나 조수류 막 이런 것들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의 예시예요. 예시. 자, 수목이 집단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를 개발행위를 강행하게 되면 그 수목이 아깝지 않습니까?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어요. 새들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곳에 그냥 밀어버리고 개발한다면 걔네들은 어디 가서 번식하라고. 예를 들어서 우량농지, 좋은 농지야 등등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땅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사적 개발행위를 전제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개인이 어떤 자기 땅에 대해서 개발행위 하는 것 그런데 이런 사유가 있으면은 3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니까 보존할 필요가 커서 말이죠. 그 3년 동안에 대책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무한정 막을 수는 없으니까 제한기간 끝나면 그때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년 내에서만 제한할 수 있는 사유인데 그런데 이렇게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제한을 한다라면은 제일 보존할 땅인 자연환경 보존지역 같은 땅일수록 더 보존할 가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가 제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참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존할 가치가 있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막는다라면 자연환경 보존지역 같은 데일수록 더 막을 필요성이 크잖아. 근데 어디에만 1번 사유는 녹지랑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이 사유 갖고 제한할 수 있지 다른 지역은 제한이 될 것 같은데 제한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녹계를 외울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녹계가 아닌 다른 지역이 혹시 나왔다라면 그러면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면 틀리는 거죠. 주로 이거 많이 물었는데 아직까지는 녹계에 하나한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자꾸 문제가 잘 나왔던 부분은 어려워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1번은 이제 녹계에서만 해당된다는 거 정확히 아셔야 되지. 자, 이건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제가 외우는 건 최소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잖아. 녹계. 자, 녹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개, 닭개자. 그 앞에 녹이 붙어요. 그럼 녹색 닭이죠?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근데 녹색 닭을 자라면서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녹색, 없지? 저도 본 적 없어요. 수많은 닭을 봐왔지만 내가. 시골에 시골 출신이니까 저는. 못 적이 없다니까? 흰색 닭? 많죠. 빨간색 닭도 많아. 이것들이 섞이게 되면 분홍색 닭도 많아. 분홍색 섞여서.
흰색과 뭐 섞여 있기도 하고. 흑색 닭도 있잖아. 까만색, 오골개, 그죠? 많다니까. 진짜 녹색 닭은 없어요. 귀한 닭이죠? 보존할 필요가 있죠? 귀한 닭이니까. 괜히 또 녹개를 열심히 외우는데 2, 3, 4회에다 갖다 붙이면은 소용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녹색 닭이라고 일부러 한 게 특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 중에서도 조류잖아. 조류 새니까. 저수류가 집단 쪽으로 서식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그쪽이랑 연결을 시키라고 한 거예요. 일부러. 녹색 닭 귀한 닭이니까. 그죠? 보존할 가치가 커서. 그쪽에서 참 보호받으면서 산책하는. 자, 그렇게 연상을 해주시고. 이번엔 개발으로 인해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적인 게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되고 있다. 당연하죠, 여러분. 아무리 자기 땅에 자기가 개발한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 주변의 경관을 해친다라든지 문화재를 오염시킨다, 손상시킨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해주고 나서 개발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래서 1, 2번에서는 크게 다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제한하는 곳인데 큰 뜻에서 연장이 안 돼요. 한 차례 3년에서만 제한할 수 있는. 3, 4, 5번과 구별하실 때 우리 3, 4, 5번은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 두 가지 계획 중에 하나를 수립하고 있는 중에 ING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기본계획의 기본계획의 기, 도시군 관리계획의 관, 체크하시고 기관 체크하세요. 광역도시계획은 세 가지 계획 중에 없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두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나오면 이거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두 계획이 결정될 경우에 용도지역지구 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허가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 4, 5번은 크게 이제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단순 보존이 아니고 그래서 하는 건데 용도 지역 지구의 변경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역 변경은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관리계획을 현재 수립 중인 거야 지금. 나중에 바꾸려고. 기본계획도 넓게 보면 여기까지 들어가요. 기본계획에서 지역지구 구역의 변경을 방향을 정해놓으면 바로 관리계획 들어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넓게는 기본계획까지 들어가는데 광역도시계획은 용도 지역지구 구역의 변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 그래서 그거는 없는 얘기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나중에 들어설 경우에 지역이 바뀌어지면 허가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 그죠? 그럼 달라지기 전에 미리 허가받아서 그냥 달라지기 전에 허가받아서 보호받고자 하는 사람들 막을 필요가 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크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곳 지, 기반설 부담구로 지정된 곳 기.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서 개발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허가를 통지하지 않아서 지구 단위 계획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막 들어선다 그러면 나중에 사업할 때 곤란하지 않습니까? 막아야지 그러면. 기반설 부담구로 지정이 돼도 기반설 설치하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기반설 설치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허가를 제한하지 않아서 엉뚱한 건축이 막 들어서 있다. 그러면 나중에 사업할 때 곤란하잖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이거는 또 두음자를 3+2 5년짜리니까 두음자를 떠서 하게 됐는데 다 두음자를 선호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뭐 이건 뭐 그렇게 하셔도 돼. 그래서 일부러 두음자 딴 거예요. 계획 중에서는 기관 두 계획만 다른 계획 들어오면 제한사유 안 해요. 구역자 들어가는 말 중에서는 지, 기 둘만이에요. 다른 구역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개발도 관리 여기 두 가지 구역 중에서도 요것만이지 같이 다니는 요거 허가 제한사유 아니라고요. 아닌 예로 이런 거 막 낸 적 있다고. 제한사유를 구별해야 되니까. 계획 중에서는 기관, 구역자 들어가는 말 중에서는 지기. 기관지기잖아. 3+2 최대 5년간 기관지기. 뭔 얘기냐? 저는 헛되이 따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등대를 지키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별밤을 지키는 사람. 기관을 지키는 사람이. 기관지기. 정부 기관을 지키는 사람, 기관지기. 기관을 지킬 필요성은 아까 단순히 보존할 두 가지보다 더 강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장까지 가능한. 3년으로 부족하면 2년 연장까지 해서 좀 더 긴 3+2 5년간 할 수 있는 것은 기관지기다. 기관을 지킬 필요성이 큰 기관지기.
여러분 제 카페가 왜 그 다음에 그전엔 다음에 있다가 요즘 네이버를 많이 한다 해서 네이버로 바꾼 지 만 2년이 지났다고 이제. 근데 네이버로 바꾸게 된 것을 하신 분이 기관직이에요. 저한테 배우면서 기관직이 이거를 자기 그걸로 땄다니까. 자기 아이디로. 그분이 저한테 권해서 자기 본인이 좀 한번 네이버 많이 쓸 테니까 그걸 좀 바꿔 드리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 네이버 카페가 그렇게 된 거지. 가끔 다음에 가서 헤매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음 카페 가서. 근데 그거를 없애질 않는 게 또 그 당시에 거기 글 썼던 분들은 또 거기 있고 자기 추억이 남아있는 곳인데 제가 활용을 안 한다고 해서 없애려고 했는데 헷갈린 혼동스럽다 혼란스럽다 해서 안 없애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네이버에서 하잖아. 그걸 만드신 분이 기관직이라고. 그의 기관직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합격을 하셨던 부산상조로 대구에 계시는 분인데 괜찮죠? 그 기관직이라는 말도 괜찮은 것 같아. 넘기세요. 이제 123쪽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서 설치 파트입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서 설치 파트. 요 두 가지 구역 나오는 거, 요거 이제 이 파트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용어할 때도 제가 이걸 강조했었는데, 요 두 가지를 강조했었는데, 이거는 구역자 들어가는 말이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상 용도구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하시라고 했어요. 우리 관리구역 결정하는 용도구역에는 5가지, 개도시, 수입. 근데 거기 개발제한구역, 특히 이 개랑 헷갈리면 안 된다. 관리계획 내용 아닌 예로서 요거를 가끔 드니까. 이건 관리계획 내용 아니에요. 거기는 쓰임새에 따른 구역이잖아. 쓰임새에 따른 구역, 용도에 따른 구역이잖아요.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이다. 왜 개발을 제한하느냐?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거나 보안사항 막 생각나죠, 그죠? 그런 용도로 지정하는 거지. 이거는 그 용도에 따른 구역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게 지금 개발행위가 부족하게 돼서 새로운 기반서 설치와 관련해서 기반서 설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만 하는 것이지 무슨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다 용도구역과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제가 그 개념을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개발 밀도가 심해서 관리 들어가는 개발 밀도를 관리하겠다는 요거는 기반서를 부담시키는 땅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 개발 밀도가 개발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 개발 밀도가 어느 정도길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느냐. 새로 기반서를 설치하려 보니까 설치가 곤란한 곳. 설치가 곤란한 곳 했잖아. 설치가 곤란하다는 얘기는 너무 개발이 많이 돼서 새로 부족한 기반서 설치하려고 해도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막 빌딩 들어서 있는 곳 생각을 하시라고 했잖아. 철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상 설치가 안 되는. 설치가 안 되는 곳으로 보셔야 돼. 설치가 안 되는. 이 정도로 개발이 심하기 때문에 관리 들어간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기반설 확대는 안 된다라면 앞으로 새로 짓는 것이라도 인구를 늘려요 줄일까? 줄여야 되지. 그게 개발을 또 관리하는 방법이잖아. 그래서 이런 곳을 연상을 하시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크기를 주로 결정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한다 그랬어요? 완화한다 그랬어요? 강화해야지. 앞으로라도 인구를 줄일 수가 있지. 그래야 밀도로 관리한다. 이걸 제가 용어 시간에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반설 부담구역을 할 때는 원래 기반설은 행정청이 자기 돈으로 설치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반설 부담구역을 도입한 취지가 처음에는 기반설을 멀쩡하게 상당히 설치를 해놨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 때문에 인구가 갑자기 확 늘었어요. 보통 늘었으면 괜찮은데 확 늘었어요. 그래서 기반설이 부족하게 됐다면 당신 때문에 기반설 부족하게 됐으니까 기반설 부담 좀 당신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 국민에게 기반서를 부담시키려고 지정한 땅이 기반설 부담구역이에요. 그럼 이곳에서 이제 기반설 부담구역에서는 기반서 설치는 가능한데 그 자기에 부담시키는 곳이라 이곳만 아니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 설치가 안 되는 곳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 중에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곳에서 기반설 지정이 되면은 이게 지정이 되면 기반서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 들어가는 돈이 기반서 설치 비용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기반서 설치 비용은 말 그대로 설치 비용인데 이거를 누가 낼 것이냐. 그 정도만 용어에서 파악을 했었죠. 직접 인구를 늘어나게 만든 행위. 우리 배웠던 수많은 개발 행위 중에서 직접 인구를 늘어나게 한. 직접 인구가 늘어난 것 때문에 기반설이 부족하게 됐으니까. 어떤 행위라 했어요? 건축을 해. 신축 증축만. 새로 신축되는 것만큼 그 건물을 이용할 사람이 생기니까 증축되는 것만큼 기존보다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개축, 재축은 종전법이 내니까 인구 늘어나고 없다고요. 다른 개발이 마찬가지고. 뭐 형질 변경한다고 당장 인구가 늘어납니까? 거기다 건물 지어야 늘어나지. 다른 것도 다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배우셨거든요. 여기다 이제 살을 좀 더 붙일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개발도 관리구역 보시면 뜻은 그대로 제가 나와 있고 아까 얘기한 그대로 나와 있고 지정권자가 이제 특광시장 건수인데 뭐 별거 아닙니다. 관리기 결정권자가 아니죠. 그냥 특광시장 건수입니다. 3번의 지정 대상 지역이 주상공이라는 거 요거 이제 좀 추가하는 것 중에 하나죠. 주상공.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 시설 설치가 곤란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반 설치가 곤란할 정도로 개발이 돼 있는 곳은 주상공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시가와주 정도요. 시가와주 정도는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무질서한 시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면 대상이었잖아. 무질서한 시가화는 도시지역이면 일어날 수 있다 그랬고 그 주변 지역도 있다 그랬죠. 덩달아 영향받아서. 근데 여긴 거기보다 훨씬 개발이 센 곳이라고. 단순한 무질서한 시가자 정도가 아니고 기반 설치가 곤란할 정도로 개발이 심하게 이루어진 곳이라 주변 지역 다 안 되고 도지역 중에서도 주상공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상공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개발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좀 더 좁습니다. 주상공이에요. 그래서 양가로 3번의 특광시장호술은 주상공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설의 처리 능력 등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도 완료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효과 보세요. 그 아래 지정됐으면 방가로 1번처럼 특광시장호술은 개발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영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해 적용한다. 강화. 그래서 건폐율을 강화한다. 맞습니다. 완화하면 틀리고 건폐율을 강화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강화하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0에다 위임을 해놨잖아요. 그럼 0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정하면 법범위 내에서 정하면 되는데 0의 내용이 그 아래 방가로 2번.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 한도의 50%를 말한다. 용적률 최대한데 50%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폐율은 아니죠? 0에서는 용적률만 기존 한도의 50%까지 강화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이걸 건폐율이라고 틀려요. 현재니까 건폐율은 손대지 않고 있어요. 용적률만 50%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이죠. 우리 지문에 나왔을 때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OX. 오, 1번 내용이잖아. 1번 내용. 제가 건폐율을 강화한다. 법의 내용이잖아. 그거는. 건폐율을 강화한다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5가 돼요. 이번에는 개발도 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50% 강화해 적용한다. 그러면 X. 그건 X지. 50%라는 얘기 나오면 이거는 0의 구체적 내용이거든요. 0에서는 건폐율 손대지 않아. 그러니까 0을 물어보는지 법을 물어보는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요. 법에서는 분명히 0에 따라 건폐율을 강화한다 돼 있죠? 맞는 얘기야 그거는. 근데 50% 얘기 안 하면 그건 0의 내용이 되니까 0에서는 50% 얘기 안 하면 그때는 용적률만 50% 강화하지 건폐율은 강화하는 게 없잖아. 손대는 게 없다고. 구별해서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50%한 숫자가 나오면 그건 용적률만이라고요. 용적률만. 근데 차라리 건폐율 손대면서 용적률을 좀 깎아주는 것도 괜찮은데 이 용적률 50%가 더 심한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상업지역인데 뭐 한 1000% 용적률 1000% 되는 그 상업지역에 개발도 관리구역을 지정했다. 그러면 1000%짜리가 최대 얼마까지 낮춰지는 거예요? 500%. 가격이 반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만큼 인구도 반으로 그 건물 사용하는 인구도 반으로 줄겠지만 가격이 반 떨어져. 심각한 곳이라고 이게. 네. 진짜 본인 부동산이 가격이 한 반 정도 떨어진다면 진짜 음식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 것 같은데. 자, 무서운 곳이에요. 됐어요. 넘겨보세요.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반서로 부담구역 보십시다. 기반서로 부담구역. 의의는 이렇게 개발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서를 부담시켜 지정한다. 그대로 나와 있고요. 자, 양가로 3번 보세요. 양가로 3번에 방가로 1번.
자, 특광지정원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꼭 지정해야 될 곳이 나와요. 자,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우리 요거를 파악합시다.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도관리구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부족한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지정하는 땅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지정을 해야 되는지 이걸 아셔야 돼. 자, 어떤 일로 인해서 기존의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곳이 있고 반대로 강화되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위 제한을 완화되는 곳에 지정해야 됩니까? 강화되는 곳에 지정해야 됩니까? 그 판단. 완화가 되면 완화되는 것만큼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서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됐으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한다. 예? 그 논리. 아니 왜 이거를 지정하는데요?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기반시설 설치하려고 왜 부족하게 됐는데 인구가 늘어나서. 그러면 어떤 기존의 행위 제한이 완화되면 완화되는 것만큼 인구가 늘어나겠죠? 용적률이 800%였는데 1200%로 완화됐다가 인구 50%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강화되는 곳이면 아까 우리 개발도관리구역처럼 막 강화되면 강화되는 것만큼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럼 기존의 기반시설이 남아도는데 무슨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하고 뭐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합니까? 단순히 이것도 생각하고 보는 거죠. 자, 요 이해됐죠? 그죠? 기존의 행위 제한이 만약에 해제가 되면 어떨까? 엄청 더 늘어나지. 완화보다 더 늘어나지. 개발장벽이 해제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그러니까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것이면은 지정해야 돼. 강화되는 것이면 지정해서는 안 돼. 그 원리를 묻는 거. 이따 보시면 뭐 숫자도 있어요. 막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막 20% 이상 증가됐다. 뭐 인구 증가율이 20% 넘다. 그런 숫자 갖고 정답화 시키진 않아. 실제 나왔을 때도. 왜? 단순한 문제가 되거든. 숫자 문제가 되면 단순한 거예요.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 당시 나올 때도 숫자도 좀 이따 하긴 해요. 하는데 숫자 열심히 계산하게 하는데 정답 아니었어요. 그냥. 완화냐 강화되는 곳이라 지정해야 되느냐 안 해. 그거 구별하는 거. 자, 그거 이해됐으면 그렇게만 물어보면 단순하죠. 요걸 풀어 쓴단 말이야 이제. 과연 완화인지 강화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자, 용도 지역 변경 아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용도 지역 변경 가지고. 자, 우리 준주거 지역이 있었는데 이 준주거 지역을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역을 변경했다 칩시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준주거를 일반공업으로 변경했어요. 지정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확실히 안 해? 네. 진짜로? 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행위 전에 강화되니까? 뭔가 그냥 찍은 거예요? 얘기 못한다 지금. 자, 준주거에서 일반공업으로 되면은 행위 전에 완화요, 강화요? 강화되기 때문이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제가 용도지역 할 때는 앞으로 써먹는다 하면서 어디가 싸다 비싸다 했던 거 그거 갖고 파악하면 되지. 준주거는 주거지역이 제일 좋은 곳이고 어쨌든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해도 주거지역이잖아. 일반 공업은 공업이잖아. 주거와 공업 중에는 어디가 더 비싼 곳이라 그랬어요? 주거가 더 비싸네? 그럼 기본적으로 준주거가 일반 공업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행위 제한이 그만큼 싸지는 것이니까 그만큼 강화됐으니까 싸진 거죠. 강화됐으니까. 그러니까 지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된다고.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실제 여러분들이 준주거의 땅을 사는데 일반공업으로 바뀌었다면 참 속상할 거야. 가격 떨어지니까. 응? 용적률이 여러분 준주거라면 용적률이 최대치가 500%예요. 500%. 그런데 일반공업에는 최대치가 350%밖에 안 돼. 최대치가 350%. 그 안에서 조례를 정하게 돼 있지. 예를 들어. 그럼 500에서 350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약 30% 하락이 되는 거예요. 30%만큼 가격 떨어지는 거예요. 인구 줄고. 지정해서는 안 되지. 자, 준주거를 근린 상업지역으로 바꿨다. 그럼 지정해야 됩니까? 아니요. 천천히 생각해봐, 천천히. 네? 준주거를 일반 상업이 더 근린 상업이 더 비싸요? 준주거보다? 아니야? 제 표정 보고 하지 말고 그냥 생각하시라고. 응? 강화요? 그럼 여러분들을 만약에 준주거의 땅을 투자해놨는데 근린 상업으로 딱 바뀌었다면은 막 팥술을 드실 거예요? 팥술? 강화라고 봐서? 아유,
전체를 버려야 되지 않나? 아니 준주거는 주거지역이잖아요. 근린 상업은 상업에선 제일 싸다 그래도 상업지역이잖아. 상업지역. 어디가 더 비싸? 그런데 만약 준주거를 근린 상업으로 바꾸게 되면 경사지 경사. 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좋아요? 근데 왜 아까 그거를 자꾸 여러분 준저라고 해 용적률이 500%나니까 500%? 근린 상업은 최대치가 900%까지 돼요. 900% 근린 상업이 1500, 1400, 1100, 900 제일 낮은 900이에요. 그게 공법을 배우고 나서 그게 좋은 땅이지 안 좋은 땅이 구별 못하면 안 돼. 아, 상업 쪽에서는 제일 떨어지지만 주거지역보다 훨씬 나을 거 아닙니까? 지정해야 돼. 예를 들어서 좀 더 쉬운 거로 물어볼 걸 그랬나? 자, 중심 상업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바꿨어요. 지정해야 돼, 안 해? 네.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냥.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중심상으로 바꿨어요. 지정해야 돼요? 오케이. 자, 양가로 3번에 1번. 지정해야 되는 곳이 동그라미 1, 2, 3번인데 동그라미 1, 2번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1, 2번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동그라미 1번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곳을 얘기하고 그 아래는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돼요. 제가 용도지역 변경 갖고 제가 물어봤던 거잖아요.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곳이라고 합치면은 범위 바뀌었든 지역이 바뀌었든 기존의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것이면 지정해야 되지만 강화되는 곳은 지정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했던 거. 이 원리를 이해하시라고요. 자, 동그라미 3번에 기타 이제 구체적으로 0으로 정하는 곳이 나오는데 기반설 부담격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여기서 숫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숫자를 자주 내는 건 아닌데 혹시 숫자를 정리한다래도 기반설 부담에서 대부분 이자가 많다고 대부분 이자인데 일자랑 관련된 거 둘만 따로 생각하시고 대부분 이자 나중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 지금 이자예요. 기업번에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해와 건수가 전년도 개발해와 건수가 천전년도 건수보다 20% 이상 이하를 증가됐다라면 그러면 간접적으로 개발의 허가 건수가 증가된 것만큼 인구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죠? 네. 그러면 지정하라는 거예요. 그 아래 이건 직접적인 인구 증가율로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전체 특광시군 인구 증가율과 비교해서 그보다 20% 이상 높대요. 2할 증가 20% 이상 높다. 2할이잖아. 그러면은 지정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인구가 늘었으니까. 뭐 알아두면 좋죠. 알아두면 좋은데 아까 내용이 좀 더 중요하다. 제가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했다 그러면 이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넘겨보세요. 양가로 6번에 나옵니다. 양가로 6번에. 양가로 6번의 1번 특광시장 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0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설치계획 수립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기반시설 설치계획이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을 해야 되죠? 그냥 하지 말고 설치계획을 세워서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치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고 요것은 이제 기반시설 설치가 관리계획 내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한 다음에 그 내용을 관리계획에 반영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관리계획 내용은 아니지만 자 그리고 양가로 7번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실로부터 1년이 될 때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라. 안 하면 그 다음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게 대부분 입자인데 1년 예외 중에 유명한 1년이 이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1년짜리.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시기가 1년이고 이때까지 수립을 안 하면은 그 다음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동 해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놨는데 요거 행정청이 지정하고 나서 빨리 설치계획 수립해서 설치하는 사업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해제해버릴 테니까 그거 싫으면 빨리 설치계획 수립해서 하라. 1년 다음날 똑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기반시설 설치계획 세웠으니까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을 하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설치비용 얘기가 나오잖아. 설치비용 누가 낼 것이냐. 양가 1번 비용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가 뭐냐.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0에서는 모든 건축을 다 정해놨어요. 이러한 건축물로서 200제곱미터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중축 행위로 한다. 이게 설치면 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에서는 신축과 중축하는 자만 돈 낸다고 했는데 뭐 신축, 중축 행위를 하는 자 아닌 자는 아무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도 설치비용 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신축, 중축 행위를 하는 자인데 그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기존 연면적 포함하여 200을 넘는, 이것도 이자랑 관련돼 있잖아. 200을 넘는. 자,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신축, 중축 행위를 하더라도 200제곱미터 이하라면 자연스러운 인구 증가로 봐서 돈 낼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인구가 갑자기 늘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부담시킨다 했으니까 200을 넘는. 이 정도가 되어야 좀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기반시설 갑자기 부족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200을 넘는 건축물의 신축, 중축을 전제로 해서 돈을 내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이때도 기존 건축을 철거하고 신축을 한다. 그러면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기존 건축을 철거하고 나서 종전 범위 내에서 짓는 건 개축이고 개축은 처음부터 설치비용 낼 사람이 아니죠. 그죠? 신축이잖아. 그럼 신축이라면 기존 건축을 넘어서는 부분이 신축이잖아. 그죠? 그러면 기존 연면적은 기존의 인구를 반영하는 것이라 더 이상 대상이 아니고 초과하는 부분만 새로 인구 늘어날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당연하죠. 이 정도를 지금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돈 낼 때, 자, 뭐로 내는 게 설치비용 낼 사람이 이제 낼 때 뭐로 내는 게 원칙이에요? 현금 카드 돼요? 카드? 안 돼? 카드 안 되나? 자, 카드로 내가 결제했어요. 그러면 그 결제 받은 사람은 나중에 현금이 입금 안 되는가? 나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서 그래. 돼요? 그럼 현금 낸 효과 안 나네? 직불카드 돼요? 결제하면 돈 들어가겠네? 자, 그거 돼요.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현금으로 내는 게 원칙인데 거기에 카드 포함이에요. 원칙인데 혹시 물건으로 하는 거, 물납, 토지로 하는 물납, 현금 내야 될 사람이 토지 갖고 내는 거야. 이 물납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만 판단해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진짜로? 좋아요. 그거 봅시다. 어디냐? 어디냐? 요것이 129페이지에. 그렇지. 방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억번. 기반서 설치비용은 뭐로 내느냐?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포함. 체크카드도 돼요?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서 그게 직불카드지 뭐야. 자,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가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라는 납부,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아니 그래서 이거 물납을 인정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현금을 왜 걷는 거예요? 현금 걷어갖고 편하게 그 돈 갖고 기반설 설치할 부지를 사고 거기다 이제 설치 비용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지를 사야 되는데 부지를 가진 사람이 오히려 나는 내 땅으로 내가 내겠다. 편하죠 뭐. 물납 가능합니다. 물납을 인정 안 할 이유는 없어요.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우스워 보이지만 이게 여러 번 나왔었다고 이게. 정답 지문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아라 하면서 설치비용은 현금으로만 내야 되지 물납은 인정 안 된다. 그게 정답이지. 틀린 지문. 오히려 옳은 지문을 찾아라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물납 토지라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옳은 지문으로 맞는. 이게 몇 번이 나왔어 이상하게. 그래서 그거 한번 틀을 잡아드렸고 나머지 거기서 좀 더 들어갈 것은 이제 다음에 좀 더 하면 되겠죠. 이제. 자, 오늘 국계법 끝났습니다. 이걸로. 다음 주에는 제가 개발법 체계를 잡고 도시에 와서 체계를 잡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얘기 한 3분의 2 정도까지 할 겁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